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조직을 개편합니다. 도교육청을 슬림화해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일부 담당을 통폐합하면서 진학과 독서 분야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는 12객과 2담당관 53개 담당이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2객과 5개 담당이 줍니다. 교육안전과와 지식정보과가 폐지됩니다. 대신 안전 담당관과 공보 담당관이 신설됩니다. 본청은 좀 슬림화시키고 교육지원청을 확대를 해서 학교 현장을 안정화시키고 잘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본청의 조직이 줄면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춘천, 원주, 강릉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위센터와 다문화, 교육복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합니다. 일선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학교지원센터도 신설됩니다. 교무실의 교무행정 업무와 학교 행정실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역할을 합니다. 민병희 교육감 체제 들어 세 번째 단행되는 조직 개편이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대입 지원과 진로교육 담당의 통합, 독서 문예 담당의 문화예술교육 흡수, 일부 담당의 통폐합으로 역할 축소가 우려됩니다. 또 과유지를 위해서 평생학습 담당을 업무 관련성이 적은 예산과에 넣은 것도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 입법 예고를 거쳐 11월 도의회에서 조직 개편안을 심의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약진하던 원주 지역 주택시장이 올 들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이 같은 하락세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말 1,2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데 이어 추가로 1,1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한 단지는 한때 전체 세대의 절반 정도가 매물로 나오고 분양가보다 저렴한 물건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뒷동 같은 경우는 한 무피에서 마이너스 피로 현재 거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량이 아무래도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로 이사가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내다 팔면서 도심 지역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기존 가격보다 10% 정도 내렸습니다. 시내 물건들이 기본 한 1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업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도 기존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입주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기업도시 내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과잉 공급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원주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억 4,700만 원으로 작년 말보다 629만 원 떨어졌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하는 매매 가격 지수도 원주는 4.9% 하락해 도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올 하반기 원주 지역에 2,4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 2012년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시멘트 광산에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유해도 찾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부광산 안전사무소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로 발표했지만 인위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다른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만들어진 시멘트 광산 사고에 대한 동부지방산림청의 현장 토론회 결과 보고서입니다. 김남춘 단국대 교수는 산사태로 인한 붕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붕괴 원인은 발파로 인한 경사면의 균열, 과도한 채석으로 인한 장대사면의 불안정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군우 강원대 교수는 산사태라기보다는 심층 붕괴에 의한 재해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10명 모두 자연적 요인이 아닌 인위적 요인에 의한 붕괴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동부광산 안전사무소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광 작업은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볼 수 없고 동공 등
지질 구조적 요인 때문에 무너졌다고 추정했습니다. 산층계를 따라 불규칙하게 발달하고 있는 석회암 공동탄 지질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로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고였지만 관련 업체는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현장 안전 관리자마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공개되면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자연재해로 뒤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실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재조사를 한다든가 재평가를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동부강산안전사무소는 수사자료라는 명분으로 취재와 자료 공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내년 도내 상수도 관련 정부 예산이 8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도내 상수도 분야 국비 1차 확보액이 모두 81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360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엔 330억 원,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59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예산안 최종 심의 때까지 국회 등과 공조를 강화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9년 도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5,420명으로 지난해보다 106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확정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에 따르면 올해 중3 학생이 지난해보다 3,788명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 춘천 7개 고교 1,650명, 원주 8개 고교 2,380명, 강릉 7개 고교 1,390명을 모집합니다. 평준화 지역 전형은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 12시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내년 1월 9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1월 18일에는 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급경사지 개선 사업에 8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작업에 370억 원을,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는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8억 원, 도민 제한 재해 취약지 개선에 25억 원 등 6개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에 모두 840억 원의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자살률이 지난해보다 8.7% 줄어들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는 강원도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자살자 수가 23명으로 지난해보다 2.2명이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자살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1.3명이 더 낮다며 자살률 최상위의 5명을 벗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생명사랑 지킴이 사업 등 자살을 막는 각종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조금 오겠으며 영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9도에서 21도, 영서 지역은 19도에서 23도, 강원 산지는 14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동해안 최북단 군사시설 관측소인 금강산 전망대가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한시적으로 개방됩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 전망대를 개방하기로 하고 사전 신청한 하루 160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고성군은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추가 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의 석탄 생산지인 삼척 도계읍 주민들이 탄광 가동 기반 유지를 촉구하며 17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 감산으로 폐광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국내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280만 톤에 이르던 발전용 소비량은 지난해 23만 5천 톤으로 급감했으며 주민들은 폐광과 이에 따른 도계읍의 몰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도계 인구는 약 12,000여 명이며 이 중 탄광 직원 1,400명 등 인구 절반가량이 석탄 산업 관련 인구입니다. 강원도의 소규모 개인 사업체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종사자가 5명 미만인 도내 개인 사업체는 10만 1,000개, 연간 매출액은 10조 23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사업체는 7.3%, 매출액은 30.5%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영업이익은 5년 전보다 4.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편의점 수는 75.5%, 카페 수는 69.6%가 늘어났습니다. 시설 딸기 재배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킨 이른바 ICT 융합 시스템이 병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속초 1개 농가를 포함해 전국 10개 시설 딸기 재배 농가에 온도와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ICT 융합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보급한 결과 잿빛 곰팡이 발병률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